자,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뭔가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.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김유진 아나운서. 네,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은 SUV 차량과 자전거 운전자 간 그런 벌어진 사건인데 특이하게도 양쪽에 접촉 없이 사고가 벌어졌다고 합니다. 허허.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SUV 운전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. 지난 3월 경남 밀양의 한 도로인데요. 당시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정도였지만 SUV 차량은 시속 42km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제 곧 이어서 4차선 교차로에 진입을 하려는 SUV 차량. 신호가 황색으로 변했지만 네.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. 네. 그때 오른쪽에 지금 이 자전거 운전자 보셨죠? 있네요. 이 운전자가 네네. SUV 차량을 보자 지금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네네. 이 당시 상황이 담긴 또 다른 CCTV 화면 보여드립니다. 적색 신호에 자전거가 교차로를 향해 역주행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아, 자전거 역주행 상황이네요. 네네. 네, 왜냐하면 이 도로 진행 방향상 자전거는 저방향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네네. 역주행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것도 빨간불에 역주행을 한 건데요. 네. 아무래도 양측 모두 과실의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. 네. 저 상황 일단 분명한 건 자동차와 접촉은 없었네요.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으니까. 예, 비접촉 교통사고인데요. 뭐 비접촉 교통사고도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면 처벌받는 건 맞습니다. 다만 이 상황에서는 과실을 참 많이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해당 SUV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이 길을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익은 그런 길이었다고 익숙했던 곳이군요. 네. 그래서 본인 말에 따르면 뭐 녹색불에 주행했다라고 하는데 그 상황은 사실 녹색불에서 주황불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고요. 아까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마 할머니가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 네. 이 할머니는 빨간불에 역주행까지 하는 그러니까 둘 쪽 다 잘못했다는 부분은 명백한 그런 상황입니다. 이 SUV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요. 멀리서 이 할머니가 넘어지는 걸 보고 일단 즉시 내려서 할머니에 대한 구호 조치는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. 어떤 구호 조치를 운전자가 내려서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이 넘어졌네. 어떡하지? 저 길 가운데 넘어져 있으면 차들 많이 다니는데, 많이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차를 멈추고, 막 같이 부축해서 길 밖으로 할머니 모시고, 할머니 괜찮으시죠? 병원 안 가도 되겠어요?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고 좀 앉아있다가 가면 되니까 그냥 내 갈 길 가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봐도 이게 그냥 가가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제 전화로 119를 전화를 했죠. 네. 119 도착하는 거 보고 다 도착해가지고 할머니 차에 태우고 가시는 것까지 다 보고 그리고 저는 출근을 했어요.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뿌듯해하고 있었거든요. 아, 오늘 좋은 일 했다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오전에 경찰에서 연락 와가지고 경찰에서 연락 왔다 이후 뭔가 말 줄임표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119에 신고했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그래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. 그리고 네. 인계하고 할머니도 그랬대요. 갈 길 가시라고 했는데 아하. 이분이 할머니가 이제 병원에 이송된 뒤에 대퇴골 경부 부분 골절로 인해서 전치 12주 상해 진단을 받으신 아이고.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자전거 운전자에게 인공관절 수술도 해야 되고 후유장애 또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나 봐요. 네. 인공관절 같은 게 비용까지 총 2,200만 원 아이고. 배상을 했다고 합니다. 아이고, 그러면 SUV 운전자는 억울한 부분은 없을까요?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미 치료비를 다 지급을 한 상황에서 네. 처벌을 해달라고 진술을 넣었다는 거는 뭐 합의를 원하고 있다. 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지. 또 지금 제 변호사님을 선임을 했는데, 그래서 뭐 합의금을 요구를 한다는 얘기는 전달은 받았습니다. 그쪽에서 지금까지 뭐 전화 한 번 없고, 사과 한 번 없고, 뭐 그래서 뭐 회심하다, 뭐 이런 걸 같습니다. 예. 본의 아니게 뭐 할머니가 많이 다쳐서 되게 뭐 저도 좀 당황스럽고 죄송하다. 좀 치료가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치료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게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. 그리고 그 이후로 전화를 안 했다라고. 또다시 전화를 역주행도 맞고 그분도 신호위반은 둘 다 맞아요. 다른 CCTV 영상이 있거든요. 거기 보면 할머니가 이제 거기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그 상대방 차량 진행하는 모습을 육안으로 이제 보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닥에 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.
이제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할머니가 가해자로 되고 운전하신 분이 피해자로 해서 저희가 종결이 났습니다. 가해자라는 게 과실이 많다는 거예요, 상대적으로. 자전거 운전자가.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. 경찰도 지금 이렇게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이 SUV 운전자가 장윤민 변호사님 이번 일로 일단 마음앓이를 좀 많이 하고 계시다고 좀 전해왔어요. 저희 제작진한테. 가족분들에게 전화까지 해서 내가 보험사 회사에도 충분히 다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할머니 측에서는 경찰서에 진정서도 넣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합의금, 뭐 액수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합의금, 보험 처리도 된 상황에서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. 네. 지금 이분도 마음이 안 좋으시고 주변에서는 이 보험 사기로 뭐 고소를 해라, 역고소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럴 마음은 없으시대요. 이분께서 일이 더 커지시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 있게 뉴스파이터가 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